우리도 목소리가 있어요. 하고픈 말 많지만 표현 쉽지 않다면 여기로 오세요. 마인드 라디오. (2020년 1월 22일)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따뜻한 오후 여러분께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코너는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저기이고요. 게임에서 나온 저그라는 종족을 잘해서 비슷하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함께하는 분들 소개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2020년 새로 코너를 만들어서 함께하게 된 삼겹입니다. 제가 삼겹이라고 별명을 짓게 된 이유는요. 저는 고기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고기를 매일 먹고 싶습니다. 지금도 고기 생각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금이입니다.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이름이고 저도 좋아하는 이름이라서, 그리고 돌 위에 지나가는 투명한 물처럼 맑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예요. 이름에 보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응팔에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그 성보령을 맡은 배우예요. 그 배우처럼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 때 옆에서 그 도와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안녕.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처음 방송입니다. 우리 처음 기억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그럼 저부터 처음 기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제가 첫 사회생활 했던 때가 떠오르는데요. 그때 좀 제가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이란 말 들으면 제가 첫 사회생활 했을 때 실수했었던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또 직장 다녔을 때 직장 상사들로부터 넌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좀 그런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약간 처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두려운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이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모두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할 때면 두렵기도 하고 어떤 설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 할 때 학습지 교사를 했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습지 방문 교사를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는 그 과외를 뛰었었어요. 투잡을 했었는데 그때 돈을 좀 많이 벌었었는데, 근데 버는 족족 쓰되기 바빠가지고 돈을 많이 못 모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첫 사회생활이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이라 저는 처음 하면 생각나는 건 새 옷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옷을 사러 나간 게 기억이 떠오릅니다. 매일 어머니와 옷을 사러 가는 이유가 어머니께서 옷을 너무 잘 골라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사주신 옷을 입고 나가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시선을 한눈에 받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저는 처음이라고 얘기하면 쑥스럽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작년 핫한 영화 조커를 같이 봤어요. 남자친구랑. 그 남자친구랑 그 영화를 볼 때 솔직히 현실적 공포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귀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괴물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법과 그런 놀림감, 그리고 막 그런 종합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저는 이 영화가 좋긴 한데 약간 너무 영화만 본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저는 남자친구랑 많이 설렜고 이게 꿈이 누구나 있는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평범하게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6시 딱 되는 시간에 남자친구를 만나고 그래서 커피 한잔 하고 막 그렇게 나가는 게 너무 모범적인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저의 처음인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처음 만나는 건데요. 제가 강아지를 가고 싶다고 하기 전에 엄마가 먼저 강아지 가고 싶다 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집어서 강아지 찾아보다가 아빠가 우연히 그 인천에 가서 거기 동물병원에서 개를 데려왔는데 5개월째 데려왔는데 어제 아기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키우면서 했는데 너무 잘 키워서 고맙긴 한데 그 강아지가 아직 대소변에서 먹어요. 강아지가 오줌을 그 패티에 싸야 되는데 종이에 싸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예를 들면 마그님이 예를 들면 뭔가 먹고 있으면은 자기도 달라고 소리를 쳐요. 그때 강아지 처음 만나 너무 기뻤고 키우기 전에는 제가 이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래서 키우면서 같이 지다 보니까 정말 너무 강아지가 생긴 게 안 믿기고 좀 기뻤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처음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저는 처음에 대한 두려운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부모님께서 같이 병원에 검사하러 가자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병원이 정신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모님에 대한 배신감이 좀 들었어요. 비슷한 경험이라 저는 가족들이 다 병원 쪽에서 일하시니까 저는 의심 없이 그냥 아빠 차에 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정신병원이구나 하고 그냥 거기 가서 놀 줄 알았는데 상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담? 그래서 좀 그런 병적으로 있긴 있어서 걱정된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먼저 입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강제 입원으로 진짜 입원하게 됐고 그리고 가족한테 막 뒤통수 한번 세게 맞은 것처럼 좀 원망스럽고 그래요. 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셨네요, 말근님. 저 같은 경우는 제 방에서 아빠 아이패드로 방에서 영화 보고 있었는데 아저씨들이 저한테 들어오시더니 서울시 병가 시켜 했는데 그게 골자 타고 갔는데 정신병원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엄마가 검사 말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검사 안 받으려고 그 원장 선생님을 세게 미쳤는데 그렇게 유치자마자 선생님이 저를 어떤 방으로 데려가서 밧줄로 묶었어요 저를. 그리고 제가 그 노후에서 저한테 안원제를 놨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거 맞고 일어나 보니까 거기서 계속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병원을 옮겼어요. 목돈병원이었어요. 거기서 한 달 입원했다가 제가 아빠를 막 때리기도 하고 아빠랑 같이 밥 먹었는데 갑자기 제가 증상이 나오면서 아빠가 이사 3일이라고 아빠가 이사 4일을 하면서 잡아가라고 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입원을 많이 했고요. 또 이사 준비를 하다가 아빠를 때렸어요. 그래서 아사병원이 다시 입원했다가 거기서 태어나고 그래서 그 외래를 가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많이 바뀌니까 엄마가 한 번 더 병원에 바꿔보자 하셨는데 지금 바꾼 병원이 그 중구동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로 지금 병원을 바꾸고 이렇게 외래 다니고 있고 이렇게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는. 네, 저도 구급차로 갔었는데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까 떠올랐던 게 제가 처음 약을 먹을 때 그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약을 먹게 됐을 때 약에 대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제가 세상과 벽이 쳐져 있고 이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의 어떤 공포심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약간 약을 먹기가 좀 두렵고 힘들었던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보통 구급차로 실려 가셔서 이제 강제 입원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입원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갔는데요. 보통 병원에 들어서면 당연히 병원이겠지 하고 진료를 받고 약을 타서 약을 먹으면 되겠구나 생각했지만 저는 전혀 저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약간 제 좀 실망감을 좀 안겨줬는데요. 보통 이제 약을 어떤 약이든 그게 감기약이든 모든 약이든 약을 먹고 나면은 그래도 상태는 좀 좋아지겠지, 좀 지켜보면은 괜찮아질 거야 하고 좀 생각을 했지만 정신과 약은 전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약을 먹으면 마치 마법처럼 그 병이 없어지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아니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삼겸님께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약 먹을 때 그러셨는데 지금은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전혀 만약에 다시 약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먹는다고 해도 거부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걸 알고 먹을 것 같아서 진짜 꾸준히 복용하되 제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약을 복용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말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서 정말 창피한데 정신병원에 한 번 입원했다 퇴원한 게 아니라서 제가 이제 약을 먹었을 때 거부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약을 잘 먹다가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전혀 끊으란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그냥 한번 끊어봤어요. 임의로 제 스스로 약 먹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근데 그래서 병이 재발해가지고 다시 입원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몇 번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재발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약을 먹는 기간이 길어진다고, 의사가 끊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의미로 절대로 끊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손해고, 그런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약을 먹게 되는 그 기간이 늘어난다고, 앞으로는 절대 의사 선생님이 끊으라고 하기 전에는 임의로 약을 끊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만 손해가 된다고.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 나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이제 외래로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은 약 먹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고요. 오히려 약을 먹어서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주 거부감 없이 약을 잘 먹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약을 끊은 적도 있고 그래서 약을 끊어서 입원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새벽에 아빠 일하는데 사무실로 갔는데 거기서 부모님이랑 좀 싸워서 거기서 자려고 하다가 돈이 안 갖고 와가지고 계좌이체로 택시비 낸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 아저씨가 제가 너무 이상하니까 그 지구대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지구대 거기 하루 종일 잠 안 자고 거기 앉아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왔는데 또 부부 싸움을 하면서 또 그러고 다음에 저를 또 꼬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래서 입원한 후에 그 약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구나. 계속 증상 안 보이려고 감췄다가 내가 게을러지면 내 증상은 안 보이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게을러게 해서 부지런하게 행동하면 이상한 면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걸 감수해서 잔소리 듣든 말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혈압약
그 고혈압 약 먹는 것처럼 그런 그런 약 같아요. 제가 왜 뭐가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먹으면 낫는다는 건지 안 낫는 건지 모르겠는데 먹다 보니까 막 잠도 오고요. 목도 마르고 제가 또 잘 때에도 제가 방에 잘 때 침을 잘 걸려요. 제가 배가 막 젖을 정도로 침 흘려서 지금도 먹는 게 좀 힘들어요. 지금 약을 먹는 생각해요. 그 부작용이 있더라도 먹고 나면 그 증상 나오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네, 정말 우리 모두에게 힘든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마무리하면서 기분 좋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10년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어떤 처음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네, 처음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이라고 하면은 저는 좋은 대학을 입학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들어온 대학이구나.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대학 입학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아주 당당한 자신감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다시 돌아와서 10년 후에 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상상해 보면 저는 계획이 다 짜여 있어서 프랑스 파리에 있을 거고 거기에 간호사복을 입고 그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아이들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처음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스피치를 공부하면서 거기 간호사 꿈 꼭 꿀 거라고 다짐하면서 어르신들이 다 그 맑은님은 마음씨도 착하고 그 손재주도 있으니까 외래 마음까지도 다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걸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이 되라고 기억하시라고 하네요. 제가 바라는 저희 미래의 모습은 제가 역사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그 공부를 하면서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싶고 그 제2의 그 선미선 선생님을 뛰어넘는 더 훌륭한 역사 선생님이 돼서 어쩌다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번 강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10년 후에 저의 처음은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0년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저기님은 약을 끊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첫날, 그날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그러면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먹었을 때 정신장애인이었는데 예전처럼 약 먹기 전에 비장애인이 되는 그 첫날, 정말 지금 생각만 해도 꿈만 같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을 더 얘기해 보라고 하신다면 이제 제가 지금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10년 후에는 진짜 사회복지사가 님이 된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경험을 한 것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회복지사님들보다 정신장애 당사자님들을 더 많이 이해해주는 그런 좋은 사회복지사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말씀 너무 멋지셨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니 앞날이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나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요. 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들어주시니까 저는 정말 후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모든 걸 다 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듣는 분들이 처음처럼이라는 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들의 경험, 기억들을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한양사이버대학교에 입학했다고 말도 못해서 좀 아쉬웠고, 많은 얘기를 하고 싶고, 진짜 여기서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저도 마글님처럼 속인 얘기해서 좋았고요. 이런 기회가 또 된다면 한 번 더 방송해보고 싶어요. 증상이 호전된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 정말 제가 만약에 첫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된 날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나아서 약을 완전히 끊고 여러분 앞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완치되는 날이 올 거니까요.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약 드시고 잘 다니시면 언젠가는 저처럼 약을 끊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사회생활 경험, 증상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완치가 되지 않거나 보통 중간에 사회생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런 증상이 또 갑자기 일어나거나 하게 될 경우가 있어서 좀 완전히 완치가 된 후에 그래도 좀 사람들과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복이 되면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요. 추억을 만들어서 그런 거 하고 싶어요.